지금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60세입니다. 그런데 혈액 한 방울로 DNA를 분석해보면 한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는 48세, 다른 사람은 67세입니다. 차이는 19년.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달라놓은 걸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지금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DNA에 축적되는 화학적 변화를 측정하면 달력 나이가 아닌 신체의 실제 노화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생물학적 나이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생물학적 나이가 같은 여연령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 때문일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체질의 문제일까요?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건데요. 하버드 연구가 추적한 결과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꽤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들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나이, 정말로 측정이 가능한 걸까요?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미 검증된 과학입니다. UCLA의 스티브 호바스 교수가 개발한 앱클락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DNA 위에는 나이가 들수록 화학적 흔적이 쌓입니다. 마치 CD 표면에 흠집이 늘어나듯이요. 흠집이 얼마나, 어디에 났는지를 보면 그 CD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알 수 있죠. 호바스 교수는 인간 DNA에서 350세 개의 특정 지점을 분석해 이 흠집의 패턴을 읽어냅니다. 오차는 약 3.6년. 달력 나이보다 훨씬 정확하게 몸의 실제 노화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올해 56세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달력 나이보다 훨씬 어린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력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나이는 다릅니다.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유전자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범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 가는 범인, 유전자입니다. 어차피 부모한테 받은 거잖아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내놓은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꽤 다릅니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보면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한데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유전자가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은 약 20에서 2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5에서 80%는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유전자는 시나리오 초안 같은 겁니다. 어떤 장면이 들어갈지 대강의 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를 어떻게 찍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아야 가능한 걸까요? 비싼 보충제, 최첨단 클리닉? 실제로 해보면요,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브루존입니다. 이 지역 장수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하나씩 공개합니다. 세 번째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하나, 주기적으로 굶습니다. 블루존 장수인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주민들은 종교적 전통에 따라 주기적으로 단식합니다. 오키나와 장수인들은 하라 하치부라는 원칙을 지킵니다. 배가 80%만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굶으면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품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고 내부를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청소 작업은 단식 16시간에서 18시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첫 식사를 하면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대부분을 채우기 때문에 실제로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공통점 둘, 열과 냉기로 몸을 깨웁니다. 핀란드에서 20년에 걸쳐 2,315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주 4회 이상 이용한 사람들은 대조군 대비 심장사 위험이 48% 낮았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지 자마 인터널 메디신에 실린 결과입니다. 뜨거운 열에 몸이 노출되면 세포 안에서 손상된 단백질들을 복구하는 긴급 수리팀이 소집됩니다. 예방접종과 원리가 같습니다. 적은 자극으로 방어력을 키우는 거죠. 사우나가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찬물 샤워 30초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단도, 운동도 아닙니다. 공통점 셋,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80년 넘게 성인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외로움은 체내 만성염증 수치를 끌어올리고 그 염증이 노화를 가속합니다. 병원에서 안 알려주는 건데요. 좋은 관계 하나가 좋은 보충제 10가지보다 낫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공통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통점 넷, 깊은 수면으로 뇌를 청소합니다. 우리 뇌에는 밤에만 작동하는 하수도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뇌 속에 쌓인 독소를 뇌척수액이 씻어내려가는 시스템인데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하수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깊은 수면 중입니다. 이 청소 시스템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으면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꼽히는 독소가 뇌에 쌓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수면 환경에 유독 예민합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19도로 맞추고 매일 같은 시간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끄세요. 다섯 번째가 오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식단도 아닙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공통점 다섯,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루존 5곳의 공통 요소를 20년간 추적한 연구자 댐 뷰트너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건 목적의식이었습니다. 오키나와 말로는 이키가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싱클레어 박사가 30년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NMN 보충제나 메트포르민이 아닙니다. 그가 반복해서 꺼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일 왜 일어나야 하는가? 자동차도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야 엔진이 켜집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딱 한 문장만 써보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일을 산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은 60세, 생물학적 나이가 19년 차이 나는 두 사람. 그 차이를 만든 건 유전자가 아니었습니다. 75에서 80%는 습관과 환경이 결정합니다. 5가지 공통점, 주기적으로 굶기, 열과 냉기로 몸 깨우기, 좋은 관계 유지하기, 깊은 수면으로 뇌 청소하기, 아침에 일어날 이유 갖기. 이 5가지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고르세요. 저녁 식사 후 16시간 굶어보는 것도 좋고 찬물 샤워 30초도 좋고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측정이라고 남겨주시면 관련 정보를 모아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다 알려주지 못하는 건강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